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잘 안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찌끄레기 사다가 잘 안 돌아가는. 예, 찌끄레기 사다가 자기네 돌릴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또 누군가 손으로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그 저사양의 반도체를 가지고 네. 지금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AI는 과연 뭐로 돈을 벌을 거냐? 내가 AI한테 뭘 물어봤는데 AI가 대답은 안 해주고 광고부터 해요. 대답을 들으시려면 광고 5초 동안 보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1분 정도 듣고 아니 우리 나면 하이닉스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AI를 계속 하는 거야? 당신이 질문하셨어요. 아 내가 질문했습니까? 근데 오늘 유독 증권사 리포트대로 하면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그건 뭐 증권사 보고서고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 얘기의 핀트가 다르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가 이기는 것도 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 방송 때 뭐라 그랬어요? 해리스 브라만 계열이라서 아무도 인기가 없을 거다. 네. 이거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고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경기가 만약에 급속도로 냉각된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의외로 생각보다 경기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왜냐면 불경기에 뭐 휴대폰 안 바꾸지 않습니까? 참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경기의 우리 애들은 왜 반도체가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지?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와 알파보이 김종효 이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뽀이로 진입을 하신 어떻습니까? 전 X세대 맨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X세대 아, 맨으로. 맨이라고. 알파아재 김종효 이사와 아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 SK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될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그 내려갈 때 네. 이거 같이 그냥 딱 올라타가지고 확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론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을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에게는 트레이딩 기회가 있고 투자의 기회는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의 하락의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한 가지 이유이기는 한데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네. 엔비디아 때문에 만들어진 시세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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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거의 독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시장보다 엄청나게 비싼 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독점 라인이라는 게 뭐가 독점 라인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AI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칩 자체가 아예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네. 앞으로도 있을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만드는 거, 지금 이거를 코어스라는 데 올려서 HBM과 엔비디아의 칩을 조립하는 거를 TSMC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독점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향후는 바뀌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은 그 TSMC에 얹어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독점 라인, 거기다가 또 SK 하이닉스 HBM의 가장 그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TC 본더를 한미반도체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쨌든 독점 라인이었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높은 밸류를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이 독점이 엔비디아도 조금 뭔가 애매하다. 그다음에 뭐 블랙엘 관련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들어온 것까지는 뭐 오케이. 왜냐면 마이크론은 지금 캐파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HBM 분야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이미 들어와 있지만 네. 엔비디아로 이제 진입하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게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TSMC도 지금 굉장히 뭔가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자체가 그 비쌌던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핵심 요인이고 엔비디아가 일단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2018년도 이익이 최대치였는데 그때도 최근에 고점이 PBR 3배였거든요. 네. 그 가격을 역사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3배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막 4배까지 주면서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끌어였던 이유는 어쨌든 HBM 시장에 독점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무한대로 커질 거야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네. 이 기대가 최근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장비 업체, TSMC,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묶어서 네. 도매급으로 지금 같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SK하이닉스 하락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 8단 이것을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네. 근데 삼성전자가 HBM3E 8단부터 이렇게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독점 분야가 깨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나눠 먹기인가요? 그거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만약에 시장이 무한대로 커지면 그 독점을 나눠 먹어도 상관은 없죠.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코어스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코어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 GPU를 TSMC가 만들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HBM을 얻는 거를 코어스라고 해요. 그 이제 장비가 코어스인데 네. 그거를 지금까지 TSMC가 독점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비를 TSMC가 워낙 이제 최근에 벅차다 보니까 자기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암코라든지 일부 업체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있어요. 대만의 그 일부 장비 업체들에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캐파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HBM 공급이 너무 빠르면 HBM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최근에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이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칩의 독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와 플러스 뭐가 나왔냐? 블랙엘 이슈가 나왔는데 이 네. 블랙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엔비디아 GPU 업체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뭘 먹고 싶어 하냐면 CPU까지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블랙엘 전에 CPU는 인텔이 강자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네. 블랙엘 전에 모델들은 가운데 CPU는 인텔이나 다른 회사 걸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걸 지원해주는 GPU는 엔비디아 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블랙홀에서는 GPU를 2개를 받고 가운데다가 연산칩도 엔비디아 걸 박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력 효율도 낮고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별 문제 아니라고 했지만 TSMC가 생산을 못 한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 네. 그러면 이건 차질이 있죠. 제조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직은 몰라요. 밝히기 전에는. 네. 그런데 이게 설계상의 문제여도 문제고 제조상의 문제여도 문제죠. 그러면 블랙엘에서 HBM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건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쟁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마진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을 최근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더 크게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하면서 삼성전자 8월 하이닉스 5일이죠. 검은 네. 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러게요. 금요일도 지금 많이 빠져서 검은 금요일인데 오늘 더 월요일인데 빠져버렸어요. 더 빠지나 했는데 실제로 네. 이것보다 더 빠질 수 있을까? 이것보다 근데 더 빠졌네요. 대만 증시도 8%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 증시가 13%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건 전부 반도체 종목들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소 과도할 수는 있는데 네. AI와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금 플러스 요인만 그동안 적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에다가 엔캐리에 따른 그런 반발 매도가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엔달러 떨어지는 날짜와 각도 그 다음에 증시가 꺾인 각도와 뭐 하락률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N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실제로 이 AI 산업이 진짜 뭐 수익성이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이냐 의문을 좀 제기하는 좀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비슷해요. 클라우드 처음에 나왔을 때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판매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쪽으로 시장이 갔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돈을 벌긴 벌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칩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거 시설 투자하면서 지금 뭐 각국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공장 만들 때 일부 보조금 주는 건 있지만 네. 지금 뭐 전력 설비도 알아서 갖춰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국가나 어느 플랫폼 업체나 다 자기들이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가져와서 네. 많이 만들고 싶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실제로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챗GPT가 $20씩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돈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비스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 이걸 사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업체, 전반적으로 다 돈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 리포트나 아니면 뉴스들을 보면 뭐 구글하고 메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 우리 투자 꺾지 않을 거야. 계속 투자 늘릴 거야라고 하지만 네. 일단 블랙엘에서 한번 딱 걸렸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안 나와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와서 못 사는데 네. 내년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맞는데 일단 그거를 잡아놔서 2025년도 캐펙스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만들면 그와 관련된 것이 현금이 세이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하드웨어 업체들은 이미 주가가 저 위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 가치가 날아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면 너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었다?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다는 네, 거죠. 기대가 2차 전지하고 논리 구조가 지금 비슷합니다. 2차 전지도 전기차 시장에 위축된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거지 중국 전기차가 줄어든 적이 없고요. 네. 미국도 줄어든 적이 없고요. 지금 유럽도 성장률이 줄어들었지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그 어느 지역이나 우리나라 빼고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 막 연간 50% 성장이 몇 년간 이어지고 2025년도에 뭐 엄청나게 터지고 뭐 이렇게 봤던 게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도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거기다가 이제 뭐 트럼프 등장해서 뭐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지 모르고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 반도체법, 뭐 칩스톱이나 이런 것들에 뭔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강짜를 놓게 되면
그러면 투자비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많이 좀 과열됐던 AI 종목군들의 열기를 너무 빠르게 좀 식히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나온 논란은 결국 뭐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최근에 고용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근데 이게 뭐가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작년 전년 분기 해서 보니까 작년 2분기에 미국이 3.4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4.3 나왔거든요. 네. 그럼 고용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네. 근데 이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 과거 12개월 최저치하고 최근 3개월 그 실업률 이동 평균이 0.5 이상 차이가 나면 네. 고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니까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근데 1950년 이후에 그게 딱 11번 있었는데 그중에 10번을 맞췄다. 네. 근데 이번에 벌써 0.5를 너무 빠르게 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로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갖다 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아, 갖다 왜 대는 빠졌냐? 네. 여기서 이유를 이제 네. 이 샤메 법칙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다소 조금 과하게 빠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과하다. 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8단을 공급하는 시기를 언제로 예측하고 있냐면 8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8월 중순이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아 이번 달이네요 네. 벌써? 네. 아 전 아직도 7월에 살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HBM3E 12단 최첨단 제품이죠. 이거는 4분기 중간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게 삼성전자가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HBM3를 수율도 안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만들면서 네. 캐파를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생산 물량을 13.5K, 그 하이닉스가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최대 물량이 13K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장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걸 월 13,000장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한 0.5 더 높게 삼성전자가 캐파를 잡아놓은 거예요. 네. 물론 아직 수율은 삼성전자가 더 낮다고 합니다. 시장의 평가는.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캐파를 이렇게 늘려놓은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물량이 대거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이크로는 예상하고 있는 게 올해 연말 가봐야 한 4K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당장 큰 타격은 될 것 같지 않은데 삼성전자가 퀄 통과해서 밀어붙이면 이게 물량 기준에서 가격을 조금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정가의 보도가 있죠. 물량 싸움으로 해가지고 경쟁자를 내친다. 중국이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망가졌잖아요. 왜냐면 중국 반도체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중국의 최첨단 공장을 디램 공장을 세웠지만 그거의 기술은 뭐 빼냈겠죠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만들 만한 그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김기남 전 부회장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우리 많이 만드니까 우리한테 다 팔아. 이렇게 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너무 위험하니까 아예 원재료를 다 그냥 싹쓸이 하면서 중국이 아예 못 들어오게 시장에 지진 못하게 그러면서 중국 반도체가 휘청휘청했거든요. 결국에 그 치킨 게임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망가지긴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취하는 전략적 지점이라는 걸 우리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부터 돈 다시 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20조에서 90조까지 현금 시재가 줄었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현금 시재가 조금씩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간에서 인식난다고 어쨌든 물량 싸움하게 되면 필요한 건 돈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용인에다 투자하는 것도 돈이 부족해서 정부에 지금 정책 자금 받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책가 자금을 뭐 받아도 되지만 안 받고 그냥 자기 돈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뭐 제가 뭐 이과도 아니고 정확한 기술을 하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아직도 HBM과 관련돼서 실제로 위로 쌓고 그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조합이 조금 더 위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다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접착제를 붙는 방식이고 삼성전자는 하나하나 접착제를 붙여서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 수율이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단숨에 1위 뺏고 뭐 이러진 않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돈으로 만약에 물량 싸움을 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과연 그 가격 변동을 버틸 수 있느냐. 지금 굉장히 높은 마진율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동안 높은 밸류를 받았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CFO죠. 김우현 부사장이 컨콜에서 우리 돈 잘 벌고 있고
2분기에 또 한 4조 몇천억 네네. 또 돈 갚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 용인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블러핑이에요? 아, 블러핑은 아닌데 매 분기 거기는 계속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여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상황이라면 네. 물론 기술 쪽에서는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닌데 네. 자금 측면에서는 풍부하게 있는 쪽과 말 그대로 정말 쥐어짜서 온 지금 자신의 능력을 쥐어짜서 하고 있는 쪽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을 잘 버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HBM 마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삼성이 들어오면 HBM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 AI가 과잉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가 저렇게 진심일까를 네. 생각해 보면 메타가 가장 이 지금 세대 모바일 세대에서 타격을 받았던 거 뭐냐면 로데이터를 애플하고 구글에서 받았는데 이들이 안 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애플은 애초에 안 주기 시작했고 구글이 안 주면서 광고 매출이 변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메타는 되게 우습게도 그 광고 매출을 어디서 메꿨느냐? 중국에서 메꿨습니다. 중국의 테무가 메꿔준 거예요, 그거를. 테무하고 알리가 메타를 살려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뭘 갖고 싶어 하냐면 로데이터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로데이터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터치 시대에서 말로 하는 AI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고 무조건 LLM 같은 데에는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잡아서 다음에 이제 군웅할고 시대로 가겠다. 예전처럼 모바일은 구글과 애플이 나눠 갖는 이런 시대를 우리 용인하지 않겠다로 가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업체였는데 모바일로 가면서 완전 바보 됐잖아요. 정말 완전 바보 됐다가 애저로 조금 살아나고 챗GPT 들어오면서 네. AI 측면에서는 다시 선도 업체로 가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챗GPT가 지금 엄청 까불고 있는데 어떻게 까불고 있죠? 네. 우리 빙으로 검색 한번 잡아보겠다. 빙에다가 챗GPT 붙이겠다고 했더니 얘네가 뭘 만들었어요? 서치GPT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MS 입장에서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걸요? 왜냐하면 빙이 엄청나게 광고를 붙여서 다시 좀 뭔가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서치 GPT를 만들었다는 건 따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MS나 메타는 제가 보기엔 미친 듯이 진심일 거예요. 다시 이제 AI 시대에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구글이 모바일로 넘어오는 시대에서 확실하게 하나의 그립을 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도 만약에 투자를 만약에 놓치면 AI 시대에선 뒤처질 수 있고 이미 바드 그 다음에 나왔던 그 제미나이 모델이 지금 챗 GPT보단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업체들 다 AI 쪽에 돈을 쓰는 데는 진심일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쪽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쪽에 좀 우리가 무게를 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드웨어를 샀고 그래서 하드웨어 업체들이 역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만약에 미국 경기가 정말로 슬롯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뭐 경기가 뭐 심상치 않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아마도 지금처럼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캐펙스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원 정도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누구죠? 챗GPT의 그 양반 샘 알트만 얘기했잖아요. AI를 제대로 만들려면 7조 달러 필요하다. 9천조가 필요하다. 우리 돈으로. 9천조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중동 가서도 돈 뭐 빌리고 그다음에 여기 뭐 투자시키고 그다음에 뭐 손정이 데려오고 뭐 그런 얘기 엄청나게 떠들다가 지금은 다시 또 조용하신데 어쨌든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을 벌면서 그 정도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 9천조의 가치를 하는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이걸 잡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바일 베이스는 광고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이나 뭐도 전부 핵심이 뭡니까? 광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로 연결해서 그동안 돈을 벌어온 건데 AI는 과연 뭐로 돈을 벌을 거냐? 내가 AI한테 뭘 물어봤는데 AI가 대답은 안 해주고 광고부터 해요. 대답을 들으시려면 광고 5초 동안 보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1분 정도 듣고 아니 우리 나면 하이닉스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AI를 계속하는 거야? 당신이 질문하셨어요. 아 내가 질문했어요? 근데 오늘 유독 저희가 이제 한마디 던지면 네. 약간 폭주 기관차처럼 그러니까 네. 조절이 안 되네. 근데 중국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미국이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이제 들어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낮은 버전의 반도체를 엄청 팔아먹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잘 안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찌끄레기 사다가 잘 안 돌아가는. 찌끄레기 사다가 자기네 돌릴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또 누군가 손으로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그 저사양의 반도체를 가지고 네. 지금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인공지능에서도 아주 지금 저사양, 그 뭐 엔비디아도 완전 저사양, 다운그레이드한 거를 중국에 팔고 있는데 네.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까지 못 사게 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 정도는 봐줄 것이다. 예, 디램에서도 그 아주 사양이 낮은 디램을 갖다가 지금 휴대폰 인도 1등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량에다가 네. 플러스 뭐가 문제냐면 인텔 거를 산 게 문제예요. 인텔의 그 중국 법인을 그때 사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낸드에서 압도적인 2위가 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았는데 네. 지금 인수하고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계륵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어쨌든 낸드 2위인 건 맞고 중국이 많이 사주면 이익이 나는 건 맞는데 과연 미국의 제재가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어떤 식으로 제재가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네.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다른 쪽에 이익 나는 걸 상쇄시킬 정도로 큰 시장은 아니니까 아주 큰 변수는 아닌데 네. 만약에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운 사이클에서 만약에 이쪽도 적자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마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뭐 아주 큰 변수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시장이 다시 또 다운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수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아직 SK하이닉스가 100% 클린하게 처리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성이 사실 디램 시장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는 거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프라이스 메이커죠.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이 천수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성패가 판가름 날 텐데 지금 보면 전영현 부회장 있잖아요. 이 양반이 삼성 반도체 올드맨 중에 올드맨이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이지. 할아버지. 근데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지금 선도업체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 HBM을 어떻게든 늘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삼성이 계속 욕을 먹어왔던 게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아예 선도업체를 가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시죠. 저희 2번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요, 4번으로 가야죠. 약간 지금 이렇게 정신이 살짝 혼미한데, 네.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장만 살펴봐도 이제 하이닉스가 뭐 저희 지금 촬영 날짜가 8월 5일 월요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 뭐 금요일 최대로 빠졌다는데 오늘도 지금 10%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뭐 30% 하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15만 원대 늦지 않았지만 사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고점이 24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5만 원대까지 빠진 거니까 조정폭을 생각하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가 넘게 빠진 거예요. 40% 넘게. 네. 마이크론 아니 40%가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는 30만 원을 찍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점에서 떨어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증권사 리포트대로 하면 지금 사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증권사 보고서고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 얘기의 핀트가 다르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증권사 보고서들이 다 30만 원을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14만 원까지 내려오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순수하게 가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이야 뭐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거니까 지금이 사는 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왔느냐를 따져봤을 때 네. 서서히 진입하고 있어요. 서서히 왜냐하면 진입. 지금 호황 국면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증시가 빠지고 막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이게 반도체가 다시 뭐 다운 사이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속도의 문제인 거지 다운 사이클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투자가 네. 쉽게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봐서 반도체 쪽은 업사이클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당장 실적이 급격하게 내려가려면 모든 업체들이 투자 다 스탑. 그렇죠. 야 경기가 정말 이상해. 뭔가 진짜. 심각한 이슈가 있어야 네,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 뭐 반도체 투자 다 스탑이고 투자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가정은 배제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 15만 원까지 내렸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과거 그 고점 SK하이닉스가 가장 좋았을 때 밸류에이션 고점이 보통 2.3배에서 2.5배 사이였는데 네. 지금 2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업사이클의 평균치를 가져다 대면 현재 한 20% 이상 내려온 거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 업사이클의 평균 가격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실적이 당장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도 최소한 트레이딩의 기회는 왔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해서 네. 한 20% 30%의 단기 수익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왔다는 건 인정. 그런데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30만 원, 네. 뭐 PBR 4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노인정. 노인정.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삼성전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밸류를 받으려면 네. HBM 시장에서 영원히 독주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막 압도적인 막 점유율 갈 길을 간다. 네, 한 60%의 점유율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그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건 우리가 한 8, 9월 정도에 확인해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네. 정말로 압도적으로 그때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점유율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AI 시장의 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가격까지 지금 추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보다는 확 낮은 네. PB 2.3배에서 2.5배 정도로 생각해 보면 기껏 해봐야 20만 원 초중반 정도가 하이닉스의 최대 목표가예요. 그것도 내년도 투자치를 땡겨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업사이클의 합리적인 주가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는 서서히 가능한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네. 근데 SK증권 그 한동희 연구원이 쓴 걸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메모리 사이클의 핵심은 출하가 아닌 가격 상승이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는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네. 그 HBM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DRAM, 낸드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HBM에서 떨어지는 그 가격대를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버틴 이유가 뭡니까?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는 네. HBM 때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HBM 계속 만들고 있었지만 레거시 쪽에서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네. 이 정도 이익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분기에 진입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좋게 보지만 네. SK하이닉스도 HBM 쪽에서 약간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레거시 쪽에 뭐 이익이 급감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하반기 대기하고 있는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AI PC 같은 경우 지금 회사마다 종류별로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서 잘 팔릴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아직.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AI PC 전 PC 가격이 한 8, 90 정도라고 한다면 네네. 지금 AI PC는 평균적인 가격 좀 낮은 사양의 가격이 한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비싼 사양. 건가요? 근데 뭐 요즘 뭐 휴대폰도 거의 200 하는 시대니까. 아, 그렇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네. 좀 다른 게 네. 어쨌든 노트북 가격이 그 전 세대 모델이면 한 90만 원 정도. 그렇죠. 100만 원 안팎이었는데. 이게 이제 160만 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네. 가격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경기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그런 변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도 신제품들이 8월달에 대거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나오고 그다음에 9월 10월 넘어가면 애플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디램과 낸드 쪽에서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좀 담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셀인 셀아웃이라고 해서 셀인이 출하고 그다음에 셀아웃이 판매인데 지금 3분기까지는 셀인 효과, 출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신제품 나오면 최대한 제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 팔리면 거기서 이제 재고 조정을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4분기에 뭐 또 소비 시즌 타고 잘 팔린다? 그러면 셀아웃까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잘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분기까지도 이익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만한 시즌은 아닌데 여러 가지 변수를 타고 악재를 도매급으로 맞으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핵심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하반기에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대선? 미국? 그렇죠. 네. 미국 대선에서 과연 반도체와 관련된 법,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변수고요. 그럼 누가 되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긍정일지. 해리스가 되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그것도 돼봐야 알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을 그대로 이어왔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다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는 얘기가 친환경 관련된 부분과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AI 부분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컨벤션 효과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가 이기는 것도 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 방송 때 뭐라 그랬어요? 해리스 브라만 계열이라서 아무도
인기가 없을 거다. 네. 이거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고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어, 귀에 총을 맞아도 이게 안 될 수가 있네요. 아 그런데 네. 이게 해리스가 지금 그 흑인이고 네. 그러니까 이민계잖아요. 그렇죠. 인도 이민계고 흑인이고 또 여성이고. 예, 여성이고 이런 게 또 있고 민주당이 있고 네. 네.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부통령을 누구를 아. 지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러스트벨트에서 네. 부통령을 누구로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러스트벨트의 표가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는 혼자서만 지금 그 표를 얻고 있는 거고요. 부통령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세가 네. 변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3명 언급되고 있는데 그 3명이 네. 뭐 말씀하셨던 전부 고 라인에 러스트벨트 라인의 그 주지사들이 지금 주요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뭐 8월 초, 8월 한 10일 정도에는 선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변수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박빙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뭐 아직도 트럼프의 네.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됐을 때 정책 변동성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일단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제품 쏟아져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네.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 경기가 만약에 급속도로 냉각된다라고 하면 그쵸. 반도체가 의외로 생각보다 경기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왜냐면 불경기에 뭐 휴대폰 안 바꾸지 않습니까? 참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경기의 우리 애들은 왜 반도체가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지? 그건 이제 한창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 아, 그래요? 반에서 이제 또 비교도 많이 하고. 아, 경기와 상관없이 앱이 돈이니까 써도 된다. 네, 그렇죠. 안 걸어봤으니까. 너는 아. 구린폰 쓰니? 뭐 나는 이거 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질투 와. 나는 거죠. 이제. 네. 갑자기 걔네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왜 기사를 보내주냐. 네. 이런 기사를 내가 보내주고 있다. 읽어봐라. 근데 때가 되면 이제 깨닫게 될 거니까 한 그렇죠. 10년 정도는 네. 지가 벌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 아들이 뭐 기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내 눈에 지금 아이폰이 어른거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좀 있다. 이런 뭐 반등 시그널. 뭐 이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 시그널은 무조건 일본 증시하고 엔화거든요. 네. 둘이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이닉스랑 어쨌든 엔비디아는 당분간 엮어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정말로 진입해서 네. 점유율을 확 빼앗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엔비디아랑 붙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반등, 그 다음에 일본 증시와 뭐 엔달러의 반등,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단기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국장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고 버틴다면은 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큰 변동은 없으니까 이익이 일정한데 주가만 빠졌으면 당연히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인 변수는 중요한 건 일단 엔달러 환율,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주가 이 두 가지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납득 가능한 적정 밸류에이션.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PE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PB 관점에서, 그러니까 네.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적자도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PE 관점으로 보면 주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PB 관점으로 보면 고점이 지금 2.3배에서 2.5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현재 지금 2025년도 BPS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2배 아래로 한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다. 다만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달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파골 김미정 아나운서 오늘 궁금한 거 다 해소했습니까? 오늘 뭐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질문 하나 던지면 거의 막 10마디가 오셨어요. 네. 뭔 소리 하는지 잘 네, 모르겠다. 해석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도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정도는 아니고. 아, 네.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약간 네. 난 정신이 없었어. 정신은 좀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보이 김종효 좀 말을 줄여. 편집을 예쁘게 해주실 거예요. 아마. 아, 그렇습니까? 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